자리에는 이번에 인하대학교 정외과를 논술로 붙은 시몬고등학교 3학년 조기환 학생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환이 학생 정말 축하해요. 어렵다던 그 인하대를 말이야, 그 자료 분석의 벽을 뚫고 말이야 당당하게 합격을 했는데, 우리 기환이 학생은 내가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에 대해서 이제 4월 달에 들어와서 쭉 꾸준히 공부를 해서 이 친구가 논술 하나는 붙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기환이 학생한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을 내고 말았는데, 우리 학생이 교과 하나 넣었죠? 네, 교과 하나 넣었어요. 그거는 합격을 했는데, 학교는 발표를 안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종으로 하나 넣었는데, 나랑 준비 같이 했잖아요. 네, 면접까지 해가지고. 자소서도 같이 쓰고, 면접 훈련도 해서 갔는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거가 이제 예비 70번이 나오겠는데, 이제 그 학교는 예비를 다 주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떨어진 거죠. 아주 내신 4등급인데, 그죠? 근데 아무튼 그 대학이 뭐 성공해야 되는데 별로 높지도 않은 대학이 천하의 조기환이라고 인지를 못 알아보고 낙박생인데, 차라리 사실 합격했다 하더라도 인하대 가도 레벨이 한참 높으니까 가겠죠? 교과나 학종하고 논술 중에 내신 4등급일 때 어떤 게 가성비가 높은지 체험담을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면접부터 말을 하면은, 면접은 이제 자기 학생부나 자기 학교 생활했던 거에서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은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교과를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해왔던 거로 그냥 가져다 쓰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되니까, 이제 사실상 가장 힘이 안 드는 거는 교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교과로 가는 것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논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술은 이제 자기 적성에만 맞는다면은 얼마든지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고, 이제 그걸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4등급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요. 요번에 논술 합격생들 내신 평균을 내보니까 3.66이더라고요. 네. 우리 기환이 학생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4등급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뭐 6등급도 있어요. 6등급도 수원대 붙었고 5등급도 한 3명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 또 내신 반영 비율이 낮아가지고 내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환이 학생이 카톨릭 때 자유전공을 예비번호 7번 받았잖아요. 6명 뽑는데 거의 0.1점이나 1점 차이로 아깝게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2배수 정도 안에 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 거의 합격 문턱으로 간 건데, 우리 학생이 내신이 3등급이었으면 붙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표현력에서나 디테일한 부분에서 뭔가 하나 삐끗 실수를 하나 해서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카드 떨어진 거는. 일단 내신도 내신인데, 내신은 이제 제가 뭐 딱히 말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말을 하면은, 제가 가톨릭 때 문제를 보면서도 이제 저랑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도 좀 에러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표현력이라든가 그런 걸 보는데 저는 그게 좀 안 돼서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기환 학생이 적성 얘기했는데, 사실 인하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자료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헤매고 거기서 그 결판이 나는데, 우리 기환 학생은 자료 분석 어땠어요? 적성이 맞았어요? 저희 연습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확실히 한 번 이외에는 틀린 적이 없었었는데, 이제 그 한 번 틀린 것도 오히려 제가 막상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처음에 분류를 잘못했는데, 제가 연습하면서 한 번 틀렸던 거야. 유사한 방식으로 틀려서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렵지만 적성에 맞아서 그래도 좀 수월하게 오늘 잘 했지 않나.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제 학생들이 한 9월 정도 되면 얘가 문학을 좀 하는지, 뭐 시나 소설, 쥐약인지 자료 분석하면은 완전히 그냥 졸린지 헤매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학교 배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기환 학생은
전천후로 다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뭘 하나 붙겠다 생각했는데 그 체제를 못 맞힌 사람 중에 또 하나란 말이야. 기아학생이. 그 어떻게 앞으로 체저를 이제 앞으로 이제 수시 논술 지원하는 우리 후배들이 이제 또 고민을 할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언 한 번만 했어요. 어렸을 때 네. 그 수능 체제를 어떻게 적정선에서 맞춰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수능 최저는 이제 완전히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무조건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저처럼 아니라면은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또 하나 지른 것처럼 뭐 논술을 저처럼 4개 쓴다고 하면 하나 정도는 그렇게 한번 후회하지 않도록 질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나마 우리 기한이 학생은 참 나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편이어서 하나밖에 안 났잖아요. 그래도 소신상량. 다른 애들은 거의 뭐 하나 넣기 시작하면 뭐 줄줄이 욕심 내가지고 막 2개에서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원장님 제발 좀 부탁해요. 이래가지고 거의 뭐 6강탈 뭐 최저 있는 거 다 강탈되고 마지막 뭐 마지노선으로 남았던 그 최저 없는 노선 한 개 가지고 이제 승부를 내니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3-4개 중에 하나 붙는 게 정상인 건데. 네, 웬만해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우리 기한 학생은 3개 중에 하나 붙고 하나 예비 보고 나오고 뭐 그렇게 됐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완전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60-70% 성공한 편이다. 네, 그런 것들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은 좀 일찍 시작했잖아. 4월부터 논술을 시작했는데 그 논술을 앞으로 이제 준비하는 우리 후배들한테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이제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 그리고 또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을 텐데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거나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 논술은 자기가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되도록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예 시작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제 개인 차이에 따라 있겠지만은 저는 시작을 할 거면은 2학년 겨울방학 끝나기 전에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공부할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학교에 문제가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제시문이 있는데 거기서 겹치는 부분을 먼저 찾고 거기에서 제시문의 내용을 도출하는 그 과정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제시문 내용을 보고 그거를 배경 지식으로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확인을 해서 제시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 이제 공부를 하거나 할 때 그 세세한 내용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구분을 하고 어떻게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지 어떻게 연결을 짓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맥락 독해라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숙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한이 학생이 얘기했듯이 오랜 기간 좀 공부를 하고 맥락 독해를 하는 그런 방법을 좀 터득을 해야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순발력이 나온다. 먼저 그러한 조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미래의 이제 논술 응시생들이나 합격을 꿈꾸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편하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우선 긴장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 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한다거나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관찰을 하면서 제가 저까지 포함해서 그 현상을 관찰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오히려 좀 컴다운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적성에 맞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적성에 맞는 제시문이 나오는 대학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아무리 이제 인문 논술 쪽을 잘해도 도표 분석하거나 그런 게 너무 안 맞는다면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도표 분석인 또 도표 분석도 그리고 이제 인문 논술도 인문 논술이고 볼 때 정확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인하대 논술을 볼 때 처음에 도표를 잘못 분석한 게 거기 작게 쓰여져 있는 그 글을 잘못 봐서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한의 학생이 처음에 자료 분류 딱 2개씩 할 때 처음 했던 게 틀렸는데 1번 문제 딱 풀고 다시 차분히 보니까 함정에 빠질 뻔했다. 아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살아있는 실전 그런 교훈이에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 물론 이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 원래 논술이라는 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 워낙 경쟁률이 뜨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 쓰는 단계에 가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기한 학생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기한 학생 우리 정예과 가서 훌륭한 정치 외교가가 되도록 선생님도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래요, 저 얘기. 논술도 어쨌거나 문제이니까 답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논술이라고 해서 글 쓰는 거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만 말고 어쨌거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좀 논술에 많이 응시를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분들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